안녕하세요. 인프라투 타이거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실업, 소득 감소자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었다가 여기에다가 최근 자살 고위험자까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생계지원비도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번에 개정된 곳이 자살 고위험자 어떻게 그리고 누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정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말까지 긴급생계비 얼마만큼 추가로 증액해서 받는지 긴급생계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고시에서 자살 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 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해당됩니다. 먼저 자살 예방 관련 기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살 예방 관련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해봤을 때 자살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판정받았을 경우에 일단 신청 자격이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긴급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새롭게 고시에서 개정해서 발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이나 유기,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관리가 필요한 자살 위험자, 그러니까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하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하는 분들도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원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서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할 것 같다라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 고위험자로 판정받아도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국에 자살예방센터 54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면담 조사를 합니다. 자살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살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자살 예방 관련 기관에서 고위험자로 판정받으면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개정된 것입니다. 최근 연령별 자살률 한번 살펴보면요. 30대 이상의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10대, 20대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았지만요. 30대부터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다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여자가 15.9명이라면 남자는 35.5명에 해당되고요. 고령층일수록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살 동기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월별 자살 현황을 보면 7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롭게 고시를 통해서 자살 고위험자까지 새로 포함시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 모두 포함해서요. 2022년 추가 경정 예산 이후, 그러니까 7월 이후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얼마만큼 증액되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존에 포함되었던 분들에다가 자살 고위험군도 이제 포함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145만원, 2인 가구는 244만 5천원, 3인 가구는 314만 6천원, 4인 가구는 384만원 기준 충족해야 되고요.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공제 한도액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대도시는 2억 4,100만원까지 재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6,900만원까지 깎아주겠다 하니까 실제는 3억이 넘어도 가능한 것이고요. 중소도시도 1억 5,200만원인데 공제 한도액 4,200만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1억 3천인데 3,500만원 공제해주겠다. 그러니까 1억 6,500만원까지도 재산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도시 4인 기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금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3만 6천 원이 해당되고요. 1인 가구부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료 지원 3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주거 지원도 4인 가구 기준 63만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제도 하반기부터 추가 경정 예산 이후부터 재산 기준 완화되었다. 그리고 실제 지급받는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도 상향되었다 하는 내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